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건축사업연구학부의 김승민입니다. 이번 콜로큐움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발전기 이상 상태 발생 시의 이상풍력 발전 설비의 거동 변화고요. 제가 발표에 앞서서 이 연구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터빈 개발사라든지 또는 터빈 그 타워의 어떤 설계나 시공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에 대한 특정 기관의 어떤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풍력 타워의 붕괴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번 콜로큐움을 맞이해서 준비했었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터빈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블레이드 컨트롤러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의 어떤 파손이 발생한 이후에 과연 이제 어떤 거동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타워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좀 따라가보는 그런 좀 내용들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한테 제가 처음 한번 맡겨봤는데 이제 그 문체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서 굉장히 공손하게 정해줬더라고요. 풍력 발전기 고장 유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블레이드 파손에 대한 보고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파괴, 이것은 아마 타워의 붕괴까지 포함하는 통계 자료인 것 같고요. 전기나 제어계통 쪽의 어떤 고장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도 좀 집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파괴, 즉 타워의 붕괴 사례에 대해서 좀 집중할 건데 이 붕괴가 과연 이 타워의 어떤 설계상의 미스라든지 또는 과도한 피로 손상의 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것을 혹시 상부의 터빈 쪽에서의 고장이 촉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약간은 의도적인 그런 해석적 연구에 대해서 좀 진행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제 논문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좀 MDPI 논문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도 사실 이러한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발표를 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먼저는 제어 시스템이 어떤 이상 조건이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피치 제어의 통제력 상실로 인해서 과도한 어떤 공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자율 진동을 포함해서 과도한 어떤 진동 그리고 또 이제 내력의 어떤 증폭이 결과적으로는 타워에 어떤 부담을 발생시켜서 극심한 피로 손상을 단기 유발하거나 또는 즉각적인 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펼친 논문이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몇 편이 더 최근 2025년, 2026년 사이에 발간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사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요. 올해 2월에 있었던 사고고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멀쩡히 돌아가는 타워가 이렇게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 사고에 대해서 최초의 이제 기사에서는 타워의 어떤 그러니까 노후 이 이제 풍력 발전기가 한 20년 정도 된 타워인데 최초에는 이제 타워의 유지 관리가 조금 미스가 돼서 노후에 의한 붕괴였다 이렇게 처음에 나왔는데 이제 정기안전공사에서 주도해서 이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점에서 인근한 타워에 비해서 이 사고가 난 타워에서의 이 블레이드의 어떤 회전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면밀히 보니까 과도하게 이제 돌아가다가 블레이드 하나가 이제 탈모가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이제 남아서 돌아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좌굴이 나는 것을 일단 순차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터빈 개발사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리 이제 운영사를 하더라도 이 내부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고 시점에서의 그 모터 스피드를 계측한 데이터가 멀쩡하게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터빈사에 이제 자료 협조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 시점에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저도 트래킹을 못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사고가 해외에서도 있었고요.
2019년에 뭐 유사한 사고가 미국과 브라질에서 좀 5건 정도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GE에서 직접 본인들이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본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제어 시스템의 결함이 촉발한 붕괴였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이제 오피셜하게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한 그런 붕괴의 어떤 메커니즘과 조금 동떨이 다른 것을 좀 확인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먼저 터빈의 제어 시스템은 피치 제어, 유호 제어, 토크 제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제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뭐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이제 피치나 유호나 토크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터빈사가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뭐 스카다 데이터, CMS,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어느 하나라도 뭐 고장이 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콜로퀴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통합하중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고장 상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장 상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는 컨트롤 시스템의 고장, 두 번째는 블레이드 한 기가 뭐 어떠한 요인에 있어서든지 파손돼서 두 개만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블레이드가 두 개만 있고 또 컨트롤 시스템까지 망가진 상태, 그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조금 단순하지만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통합하중 해석을 수행했고 동일한 하중 조합에 있어서 과연 응답이 어떤 정도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본 해석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픈 패스트를 이용해서 했고요. 로스코, 터브싱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난류 모델에 대한 복력 가중도 고려했었고 또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제어기에 대한 특성도 반영해서 시간적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터빈 모델에 대한 그 이제 정보는 이 자료에 명시 못했는데요. NREL의 15MW급 모노파일에 대해서 고정식 해상 풍력입니다. 고정식 해상 풍력이고 15MW고 대략 허브 높이는 대략 한 160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해석 조건은 DLC 1.3에 대해서 했고요. 극치 난류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상태, 인터컨디션에 대한 DLC 조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고려했던 고장은 컨트롤 시스템의 고장, 컨트롤 시스템만 고장돼서 피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상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블레이드 하나가 파손됐지만 컨트롤 시스템은 살아있는 경우. 세 번째는 두 가지 다 고장이 난 상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상적으로 보면 3번 컨트롤 시스템이 고장 나 있고 블레이드 하나도 뜯겨 나간 상태, 이때가 가장 타워의 극심한 하중을 유발할 거다라고는 예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컨트롤 시스템 고장이 났을 때 과연 이제 응답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한번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이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에 피치 앵글이 특정 각도로 고정되는 상태, 이 상태로 그냥 동일한 DLC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거고요. 인텍 컨디션부터 시작해서 7.5도, 10도, 30도, 70도 이렇게 각도를 변화하면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했는데요. 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은 받는 이제 그 공력 하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로터 스피드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요. 또 그 얘기는 반대로 이 각도가 사실 이제 운이 나쁘게 공력 하중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각도에서 멈춰버리면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공력 하중은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프 제가 여기서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로터 스피드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신 것처럼 요 이제 그 블레이드의 앵글이 낮을 때부터 높을 때까지 바꿔가면서 저희가
동일한 하중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것이고 각도가 굉장히 낮을수록 그 로터 스피드가 굉장히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해석적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시점에서 이 타워에 작용하는 이제 휨 모멘트라든지 충력도 크게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 그 사고에서 났었던 블레이드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현재 DLC 조건에서 블레이드 하나가 아예 뜯겨 나간 상태에 대한 해석적 검토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해석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거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검은색이 모든 그래프에서 검은색이 인텍 조건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전한 상태에서의 응답입니다. 맨 왼쪽에 맨 윗단의 그래프가 타워의 최상단에서의 앞뒤 방향의 변이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사이드 투 사이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노멀 상태에서는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변이는 굉장히 작게 컨트롤이 되는데요. 블레이드 하나가 깨지는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블레이드 하나가 깨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불규칙한 어떤 이제 응답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까지 망가지는 경우는 이거는 아예 제어가 안 되어버린 상태라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공진에 가깝게 아주 큰 수준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러면 왜 이제 블레이드 하나가 깨지고 컨트롤러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간중간 스파이크가 치는 듯한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블레이드 하나가 깨지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질량의 중심점이 이 회전하는 회전체에서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는 어쨌든 간에 그 로직상으로는 일관된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매 타임마다 그 제어기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만약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조건에 대해서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만약에 발전사가 설계했다면 아마 이런 스파이크가 튀는 현상은 아마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해석적인 연구를 했던 거는 NREL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석 모델 그리고 로스코 모델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확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트롤러까지 망가진 경우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이거는 완전히 제어가 불능인 상태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 타워의 베이스에서의 어떤 휨 모멘트, 피치 모멘트, 롤 모멘트 모두 다 다음처럼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타워 재원을 가지고 이 타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모멘트나 압축력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 정도면 타워가 당연히 특히나 휨 모멘트와 충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좌굴 안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될 거고 아마 이런 조건이면은 당연히 좌굴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는 이제 RNA 시스템에서의 어떤 응답들을 보는 건데요. 블레이드 탈락하는 조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사실은 이 회전에 대한 제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큰 RPM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러는 아직 살아있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굉장히 균형을 이제 잃은 상태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컨트롤을 계속 하려고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파란색 그래프처럼 팡팡팡팡 튀는 그런 스파이크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맨 아래에 있는 결과적으로는 타워 탑 액션 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블레이드가 하나 깨지는 순간 사실은 타워가 전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동적 거동의 동적 특성의 변화를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FFT를 해서 이제 PSD를 그려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상 상태와 또 비정상 상태일 때 과연 어떠한 거동이 이
응답을 주로 만드는 데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보신 것처럼 정상 상태인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 타워 쪽, 타워의 탑 쪽에서의 응답은 주로 풍하중이 만들어내는 응답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은 앞뒤 방향의 변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풍하중이 만들어내는 응답들이 좀 지배적이었고, 사이드 투 사이드는 구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 특성, 고유 주파수 영역대에서의 응답이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이러한 특성이 블레이드가 파손이 되면 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이드가 파손이 되버리면 전적으로 공력 하중에 의한 것보다는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 대역에서의 응답이 크게 증폭을 하거나 혹은 원피 주파수에 의한 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특성들을 확인했고요. 더 문제는 만약에 이 회전 속도를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얘기는 원피의 주파수의 대역도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원피 주파수가 바뀌는데 운이 나쁘게 그 증가하는 그 원피 주파수가 구조물의 고유 주파수 대역과 가까워지면, 다음 그림처럼 가까워지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휘 모멘트, 축력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도 이제 해석적으로 확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그 글이 너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발전사가 더 그 터빈 개발사가 이런 것들 더 신경 써라 이런 것들도 아니고요. 이런 사고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업계의 어떤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포렌식 어떤 조사 이런 거에 있어서 터빈사가 아직까지는 조금 적극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에 있어서 타워빈의 어떤 컨트롤러 고장이라든지 또는 이 블레이드의 파손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해석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구는 저희가 뭐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또 연구교수와 함께 계속 또 구현해 나가고 있고, 모든 이제 해석 데이터라든지 이러한 소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구체화해서 논문 발표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저희 영덕 사고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시스템이고, 스카다 데이터나 뭐 다른 어떤 제역이나 어떤 뭐 계측기 일부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고들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특정한 센서의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다른 센서들로 정상 상태나 이상 상태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지능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사고를 그래도 조금 감지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좋은 접근에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어가 혹은 이제 블레이드가, 그러니까 제어기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블레이드가 하나가 아예 없다거나 한 함정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일 거라고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뭐 충분히 예측되는 결과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그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지, 그 임팩트를 주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론 내리신 것도 결국 그런 것들을 조기에 뭐 얼마나 빨리 알 수 있을지는 퀘스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완전히 난 이전 이후보다는 좀 빠른 시간에 알 수 있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질문은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이 스카다, 그다음 CMS, 헬스 모니터링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스카다나 CMS 그런 걸 통해서 진동수, 그다음에 그 경사도 변형주, 심지어 과응력까지 그 구조적인 물리량을 측정해낼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스카다 데이터까지는 이미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이 터빈 개발사가 조금 주도하는 거고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대책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로 뭐 구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이나 다른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는 기술 데이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제 이제 계측은 이렇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 모니터링 중에서 그 헬스 모니터링, 스트럭처 헬스 모니터링을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실 스카다나 CMS는 구조물 전체 어떤 고유준정수라든가 또 파괴 직전 상태에서의 과응력, 또 과변이 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모니터링이 아닌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 헬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뭐 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던 점들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자꾸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제 요 터빈 요 이제 영덕 사고에서 실제 그래서 스카다 데이터를 이제 열어봤는데 그 사고 난 시점에서 이 로터 스피드 계측은 다 제로, 그러니까 계측이 사실은 안 됐던 거예요. 그 사고 난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런 것만 봐도 이건 명백하게 약간 터빈사의 어떤 귀책 사유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터빈사는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자세가 아닌 거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 스카다나 CMS가 그 터빈사의 정보가 다 귀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오픈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뭔가 기술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저해 요인이 있는데 헬스 모니터링은 이 스카다나 CMS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로고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있어도 보면 그 기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 기술을 좀 발전시키는 취지에 있어서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이 좀 더 연구도 많이 되고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영국 사고는 또 이제 육상 터빈이었고 제가 이제 해석한 것은 이제 해상 풍력인데요. 그 얘기는 해상 풍력은 더더욱 사람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돼서 활용이 되더라고요. 네, 김 교수님 발표에 지금 이선재 연구원 시간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